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붙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음 질문입니다. 특정 대학에서 일어난 시험 조건 사건들, 한양대 에리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처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은? 이라는 질문을 올려줬어요. 한양대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변형 금지라는 조건을 주고 있죠. 예전에는 그 참치 뚜껑을 열지 말라는 조건도 줬었고, 그 다음에는 열어두면 된다고 했었고, 꼬리빗 변형 금지, 그리고 락앤락 밀폐용기 변형 금지, 그리고 티백을 터트리거나 뭐 안에 있는 나뭇잎 을 쓰는 것 변형 금지, 이런 식으로 변형 금지에 대한 조건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전달 방법이 명쾌하지가 않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반은 모든 조건에서 변형은 무조건 하지 말고 오라라고 준비를 시켜서 보냈어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계속 지속적으로 변형 금지의 조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변형을 하고 연출하는 부분에 워낙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시험장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변형 금지라는 조건을 어기고 조금이라도 변형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자꾸 오는데, 그런 것들 또한 굉장히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꼬리빗 휘었는데 붙었잖아요. 그건 변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꼬리빗을 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요? 락앤락 뚜껑을 열었는데 붙은 사람이 있어요. 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연 사람이 훨씬 더 연출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나요?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그 친구가 그것 때문에 붙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학생이 떨어졌다면 조건을 잘 지켜서 그림이 심심해져서 떨어진 건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런 방향을 충족을 충분히 했다면 또 이게 성적과 조금은 더 연관이 되잖아요. 조건 어겼다고 이제 학교 입장에서는 뭐 C, D, E, F를 줄 수도 없고, 페널티는 받았지만 성적이 괜찮아, 이럴 경우에 이제 합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건을 어겼어도 붙는 학생들이 생기겠지만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와 디자인 원리를 잘 지켜줬기 때문에 붙었다고 생각을 하지, 속도감이 있었기 때문에, 탄력이 있었기 때문에 붙였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최적의 방법은 잘 조건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에서 심심하지 않고 화려한 그림을 뽑고자 했다면 그런 제한 조건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한양대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낼 거기 때문에 연습이 좀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묘사 잘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는 정의는 작은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뜰 때 하는 큰 형태가 있다면 묘사는 작은 형태예요. 작은 형태. 묘사를 하게 되는 붓터치의 방향 또한 형태를 생각하고 구조를 생각해서 그 구조에 따라가는 형태대로 해줘야 되고, 묘사를 할 때 아이들이 붓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형태를 따라가는 구조의 방향대로 묘사를 해주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시작을 한번 하나 가지고 설명을 또 해줄게요. 묘사는 작은 형태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는데 구조가 돌아가는 형태를 생각을 하면서 이쪽 방향으로 이제 묘사를 해주게 되고, 이런 부분도 방향에 반하는 부분이 아니라 방향이 흐르는 방향으로 묘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묘사는 큰 묘사가 있고 중간 묘사가 있고 작은 묘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큰 묘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톤의 변화를 생각하는 게 좋을 거예요. 톤이 어디에서 어떻게 풀리는지. 금속 같은 경우는 톤 변화가 조금은 더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어둠과 밝음이 좀 급격하게 바뀌어야 금속의 느낌이 날 수 있을 거고, 유리 같은 경우는 톤이 자연스럽게 가는 부분이 있고 유리의 형태가 변하는 부분에선 쪼여지면서 톤의 변화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묘사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중간 묘사는 큰 묘사의 흐름에서 그것들을 쪼개는 묘사들. 큰 면적이 하나가 있다면 중간을 어둠과 밝음으로 좀 나눠주는, 중간을 쪼개주는 묘사들이 중간 묘사에 해당이 될 거고요. 마지막 작은 묘사가 털이라던가 유리가 반사되고 비춰지는 그런 표현이라던가 아니면 나뭇잎의 이런 인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은 묘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작은 묘사만 생각을 하면 그림은 쪼개지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힘도 안 생기고. 하지만 큰 묘사, 그러니까 톤을 칠할 때부터 톤 단계 혹은 그라데이션의 간격과 농도, 진하기까지 생각을 해서 큰 묘사부터 묘사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면 훨씬 더 묘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묘사를 선생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관찰에 의한 묘사와 관념적인 묘사예요. 관념적 묘사는 사물에서 이 사물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 모습을 상상으로 그리는 것들이 이제 관념적인 묘사예요. 예를 들면은 유리 질감에서 이 대각선 막 선 쭉쭉쭉쭉 그어주는 그런 느낌들 있죠. 관찰에 의한 묘사가 아니죠. 실제로 유리를 관찰하고 금속을 관찰한다면 붓자국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거예요. 있더라도 살짝
살짝 있다가 쓱 사라진다거나 톤의 미묘한 변화들이 있을 텐데, 관찰에 의한 묘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유리가 두꺼워지는 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입술을 대는 요 와인잔, 이런 다리와 윗부분이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유리가 가질 수 있는 변형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이글거리는 질감들이라던가, 이런 나뭇잎이 유리와 겹쳐지면서 나오는 굴절의 모습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관찰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형상들이라는 거죠. 요즘엔 또 실물을 많이 주는 추세는 아니에요. 실제 대학에서 나눠주는 소재 사진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친절하죠. 해상도도 그렇고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럼 이런 사진을 어떻게 관찰해서 그리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관찰해서 그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평소에 관찰했던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놨다가 활용을 해서 내 그림에 적용을 시킨다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묘사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관찰하는 습관을 좀 잘 가져달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A권 때까지는 올라왔는데 A 플러스 받기가 쉽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올렸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생은? 이라는 질문을 해줬어요. 내신